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재작년 8월에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계속해서 주저앉은 모습이죠. 그래서 1년 넘게 조정이 나왔고, 이후에 반등에 조금 성공은 했으나 여전히 지금 낮은 레벨에 위치해 있고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과거의 위치까지 좀 올라가면서 좋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같은 이런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들만 매일 주구장창 좀 사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공매도 비중인데요. 자, 지난 2월 17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어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28.89 기록하면서 코스피 공매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최근 들어서 30을 넘나드는 이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두 자릿수를 많이 기록을 하는 편인데, 특히나 최근에 좀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아졌고,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슈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하고 올해 수치가 좀 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이 종목 오늘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일단 연결로 보는데 오늘만 별도로 볼게요. 자, 일단 17년도 이자 수익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500, 2,900, 4,900, 5,900, 7,800, 그리고 작년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올해는 1조 6천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 건 일단 이자 수익에서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요.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고요. 과거에. 하지만 폭을 줄여가면서 흑자 전환했고, 이제 130, 그 다음에 1200, 2500, 3500, 4900 역시나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서는 괜찮다. 실적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보시면 770, 960, 1200, 800, 500, 그리고 이제 올해는 650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서 높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금 같은 게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이제 예금을 맡긴 사람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요게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으면 좋은 건데, 일단은 지금 조금 애매해요. 과거에 오히려 더 높았던 때가 많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ROE 보시면요, 이제 적자 기록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0.97, 그리고 5, 4, 그래서 올해는 6 정도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과거보단 좀 늘어났지만 여전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는 점은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지금 공시를 한번 나왔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배당도 지금 이렇게 얼마 책정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140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와봐야 압니다. 하지만 예상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0.55%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소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은 32.64배, PBR은 1.98배로 지금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은 살짝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입니다. 지난해 실적 보시면요. 자, 년 단위로 보면 일단 자, 연간 영업수익은요, 전년 대비해서 50.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37.5%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보시면 28.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크게 좀 증가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배경을 보시면요,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이제 이자이익이 좀 확대가 됐고요. 또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등 신상품이 좀 출시가 되고,
플랫폼 수수료 비즈니스 성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이제 지난 4분기 직전 분기죠. 지난 4분기 보시면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5%, 67% 정도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좋았고 연간으로 봐도 굉장히 좀 좋았다. 실적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동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막 목표 주가 올리는 데도 있고 낮추는 데도 있고 지금은 뭐 혼돈의 카오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그래서 먼저 좋은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좋은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점유비중 확대 및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지난해 말 출시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심으로 실적이 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한 높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 수익이 가시화될 것이다. 또한 증권 계좌 부문의 실적도 앞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플랫폼 사업의 수익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원가성 예금 비중을 낮추고 중신용자 대출이 확대가 돼서 이제 순이익이 기대치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고위험을 동반하는 중신용 대출 특성상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순이자 마진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좀 좋은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안 좋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안 좋게 보는 시선은 뭐가 있냐면요, 카카오뱅크가 순이자 이익은 양호했지만 비용이 좀 늘어났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전성이,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재작년 4분기에 0.22%였는데 작년 4분기에는 0.49%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요 0.22%에서 0.36%까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뭐냐면요, 그 총 대출금 중에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게 증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좀 악재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런 또 안 좋은 내용들이 있고, 이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이제 뒷받침과 기저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 대출은 다소 증가를 하겠지만 이 또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걸 호재로 좀 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로 높아질 여지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며 당장의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이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죠. 공매도가 이렇게 크게 또 올라온 이유가 이것도 한몫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 과점폐해를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면서 추가 인터넷뱅크 인가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 인터넷뱅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동사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이런 이유로 공매도가 늘어났고 주가도 좀 내려오고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자,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 과점폐해를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을 강화를 지시하면서 추가 인터넷뱅크 인가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 추가적으로 인터넷뱅크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동사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도 비중이 높아졌고 금요일날 주가도 좀 내리고 그랬던 배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고평가 구간이고 지금 아직 여전히 약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께는 반대 의견 드려보고요. 이제 혹시라도 밑에서 들어가서 나는 수익이 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괄 매도하고 전부 다 팔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크게 올라갈 확률은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호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상승하는 흐름은 당분간은 좀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뚫고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자분들도 일괄 매도해서 익절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려가서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뭐 물 타셔도 관계 없는 구간이지만 뭐 한 5만 원 뭐 한 중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죠.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더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어쨌든 뭐 한 2만 초반대까지 좀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을 때 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4만원 밑에까지 평단 맞추지 않으시면 당분간 좀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3만원도 사실 좀 넘기가 좀 당분간은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빨리 탈출을 하시려면 3만원대까지는 맞춰주시는 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긴 싸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현재 뭐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공매도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당분간은 주가가 좀 올라가기 힘든 점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못 해드려서 어쨌든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이어나가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